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라는 한 나라 안에는 서로를 거의 보지 못하는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전기가 나간 방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쌀이 아니라 옥수수 가루로 끓인 죽을 나눠 먹고 장마당에서 감자 몇 개를 두고 흥정을 하며 오늘은 이 정도면 운이 좋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시간 커튼이 두껍게 쳐진 평양의 한 아파트에서 수입 와인병 뚜껑이 열리고 러시아산 통조림과 중국산 과자가 당연한 듯 식탁 위를 채운다. 거실 TV에서는 위성 방송이 잡히고 집 안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는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자신들이 사는 이 나라 어딘가에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제대로 모른다. 소문처럼 떠도는 이야기. 간부들은 고기 걱정 안 한다더라. 평양에서는 전기 끊기는 날이 없다더라. 같은 말들만 흐릿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 영상이 다루려는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쪽이다. 북한 간부들의 특권 생활, 그리고 그 특권이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짓눌려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계급과 성분성 분제가 존재한다. 출신 성분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 받을 수 있는 직업, 살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 위에 문서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층이 있다. 당 간부, 군 고위직, 보위부, 외화벌이 기관, 39호실과 연결된 사람들. 이들은 같은 공화국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규칙 아래에서 살아간다. 한 전직 간부 출신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너무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 거리가 상상 이상이에요. 지방의 어느 농촌 마을을 떠올려 보자. 그곳에서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다. 사람들은 논에서 나온 수확과 장마당에서 버틴 하루 수입에 맞춰 음식을 씹는다. 비가 많이 오면 수확이 줄고 수확이 줄면 장마당 쌀값이 오르고 쌀값이 오르면 그날은 그냥 한 끼를 포기해야 하는 날이 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굶은 채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도 밥상이 차려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냄비에 물을 더 붓는다. 배부르게 먹이지는 못해도 배고픈 느낌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기 위해 같은 시간 평양의 특정 구역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평양에는 일반 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공급소, 특별상점, 특별병원이 존재한다. 그곳 출입문에는 금색 글씨로 간부 전용 특별공급대 같은 문구가 붙어 있거나 아예 아무 간판도 없는 채 조용히 운영된다. 간판이 없다는 건 알 사람만 알라는 뜻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진열장의 질감이다. 지방 사람들이 쓰는 묵직한 알루미늄 식기가 아니라 유리 진열장, 수입 상품 포장지, 깨끗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놓인 외국산 술과 과자들이다. 한 내부자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희가 쓰던 상점은 진짜 가게 같았어요. 지방 사람들이 가는 상점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마트 비슷한 느낌? 디자인부터 다 달라요. 들어오는 냄새도 다르고요. 이들은 특수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주민이 평생 구경도 못하는 식량과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급받는다. 기름기 도는 고기, 통조림 햄, 버터와 치즈, 수입 과자, 심지어
커피와 초콜릿까지. 한장교 출신 탈북자는 말했다. 배급이 끊긴 적이 거의 없어요. 나라가 어렵다, 인민이 고생한다. 이런 말 나올 때도 우리가 먹는 건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드는 건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기도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전은 일상이다. 전기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하루, 밤이면 자가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집과 그럴 수 없는 집으로 또 한 번 나뉜다. 하지만 간부 아파트와 특정 구역은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 한 내부자의 말이다. 평양에서도 전기 나가는 구역이 많아요. 근데 간부들이 사는 동네는 웬만하면 안 끊겨요. 끊기면 바로 전화해서 따집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불이 켜져 있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겨울에도 전기장판을 켤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밤에도 TV와 영상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권층의 집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생존을 위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시간에 가깝다. 의료 서비스는 더 노골적이다. 북한에는 일반 주민들이 가는 병원과 간부들이 가는 병원이 사실상 다르다. 종합병원 안에서도 특별진료실이 따로 있고 평양에는 간부 전용 요양시설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일반 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약들이 조용히 공급된다. 한 의사 출신 탈북자는 말했다. 같은 병원인데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쓰는 약이 달라요. 병도 급이 나뉩니다. 일반 주민이 같은 병에 걸리면 그냥 참고 일하다 죽는 거고 간부가 아프면 국가가 나서서 살리려고 하죠. 이 말은 차갑지만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겨냥한다. 누구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몸이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소모될 수 있는 몸이라는 것. 이 프롤로그가 말하려는 것은 간부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평범한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눌러 왔는지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구조는 최상층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전망과 편안함을 주는 대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림과 통제를 나눠준다. 한 내부자는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 위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아니, 알아도 깊게 생각 안 합니다. 나도 그 안에 섞여 살았으니까.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그냥 특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서 만든 자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그가 말한 빼앗긴 삶과 누리고 살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같은 나라, 완전히 다른 삶. 이제 북한 간부들의 문 뒤편에 숨겨져 있던 특권의 세계를 하나씩 열어본다. 북한에서는 같은 평양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그 분리는 간판이나 높은 담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문을 통해 나뉜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 같지만 누구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문들. 북한 간부들이 누리는 특권은 바로 그 문이 존재해서 시작된다. 처음 북한 내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입을 맞춰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 간부가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집도 음식도 돈도 아니에요. 이동의 자유예요. 이 이동의 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곳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평양에는 일반 주민들은 지나가거나 건물의 문 앞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공간들이 존재한다. 지연이 아니라
이 내부 이야기를 증언했던 한 전직 행정 간부는 말했다. 평양엔 같은 거리에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있어요. 간판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문 뒤편에서 특권이 시작된다. 특수상점 돈이 아니라 계급으로 여는 가게. 평양의 특정 구역에는 외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공급소, 특별상점이 있다. 이 상점들은 일반 마트처럼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다. 대부분 높은 벽 안쪽에 숨겨져 있고 입구는 조용하며 항상 경비가 서 있다. 간부 신분증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다. 돈이 있어도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부터 북한의 특권 구조는 돈이 아닌 직위와 충성으로 작동한다. 상점 안에는 평범한 주민이 평생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있었다. 일본산 전자제품, 러시아산 초콜릿, 중국산 고급 통조림, 베트남산 커피, 심지어 한국산 식품까지. 상품은 멀쩡한 포장 그대로 해외 가격표까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샘플로 해외에서 구해온 것이 아니라 간부 전용 공급 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었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여기 들어오면 북한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외국 물건 가득 찬 작은 백화점 같아요. 냄새부터 달라요. 기름 냄새가 아니라 포장지 냄새, 커피 냄새가 나요. 일반 주민은 그 냄새조차 맡아보지 못한다. 간부 주택구역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용한 울타리. 특권의 두 번째 상징은 바로 주거 공간이다. 평양에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배경을 숨기기 좋은 곳이 있다. 이곳은 특정 인물들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도로도 깨끗하고 가로등도 늘 밝다. 심지어 전기 공급이 끊기는 날에도 이 구역만은 항상 불이 켜져 있다. 전기 문제로 어둠 속에서 살다시피 하는 지방 주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였다. 한 간부 출신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전기요? 저희는 끊긴 적 거의 없어요. 냉장고 꺼질 걱정도 안 해요. 겨울엔 전기장판, 여름엔 선풍기. 그런 걱정은 없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들의 집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처럼 보였다. 전용 차량 자유의 상징 같은 금지된 사치. 북한 대부분 주민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심지어 자전거 하나도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부들은 전용 차량을 배정받는다. 그 차량은 일반 주민이 타면 안 되는 번호판을 달고 있어 어디든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 번호판 하나만으로 세상이 달라진다.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고 들고 다니는 짐을 검사받지 않는다. 북한에서 이런 자유는 상상도 못할 권력이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차를 가진다는 건 그 자체로 특권층이라는 뜻이에요. 차만 타고 있어도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피해요. 이처럼 북한에서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신 차량의 색, 번호판, 움직임으로 그 사람의 등급이 드러난다. 특권의 본질 국가가 지키는 사람들. 북한 간부들이 누리는 특권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주민들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소모품에 가깝게 취급된다. 한 내부자의 말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간부들의 공급은 더 늘어요. 왜냐면 어려울수록
간부들의 충성심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즉, 주민이 굶어도 간부는 굶지 않는다. 주민은 불이 꺼져도 간부의 집불은 꺼지지 않는다. 주민은 걸어다녀도 간부는 차량으로 움직인다. 주민은 줄을 서야 하지만 간부는 줄을 서지 않는다. 이 차이야말로 북한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이다. 북한에는 주민들이 아는 경제 말고 또 하나의 은밀한 경제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마당과는 다르게 이 경제는 표시도 가격표도 장사꾼도 없다. 하지만 이 경제의 흐름은 북한의 권력층에게 생존이 아니라 안락함과 특권을 공급한다. 이 경제의 중심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바로 특별 공급 특공, 그리고 외화벌이 라인. 이 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북한 간부 체제를 이해할 수 없다. 특별 공급 배급난 속에서도 줄지 않는 간부들의 식탁.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던 때조차 특별 공급은 끊긴 적이 없다. 한 전직당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도 우리는 밥을 굶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보름마다 고기가 들어왔어요. 특별 공급은 계절마다 종류가 달랐다. 봄에는 어육가공품, 여름에는 냉동 고기와 통조림, 가을에는 과일과 버터, 겨울에는 난방용 연료와 술. 일반 주민들이 먹었던 고기라고 불리는 것은 부스러기나 뼈에 붙은 살점이 전부였지만 간부들은 진짜 고기, 잘 손질된 고기, 심지어 수입 고기를 받기도 했다. 간부 가정의 냉장고에는 아무 날에나 꺼내 먹을 수 있는 햄과 소시지가 있었고 자녀들은 일반 주민 아이들이 평생 구경도 못한 과자를 간식으로 먹었다. 특공은 단순한 먹거리 공급이 아니라 권력층만을 위한 생존 이상의 생활 보장 시스템이었다. 외화벌이 라인 보이지 않는 부의 혈관. 북한의 진짜 자금줄은 해외에서 들어온다. 노동자 파견, 식당 운영, 무역회사, 광물 수출. 이 모든 외화벌이 조직의 최종 목적지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간부 내부 경제망이다. 이 라인은 공식 예산에 잡히지 않는다.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으로 간부 가정의 생활을 떠받친다. 한 전직 무역회사 직원의 증언이다. 외화는 절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위로만 올라가요. 올라가서 특공 물건 사오는 데 쓰이는 거죠. 외화벌이 기관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일부는 국가용, 일부는 간부 네트워크용으로 비밀리에 따로 떼어둔다. 이 흐름이 있었기에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배급난을 겪을 때조차 간부들의 식탁과 생활은 흔들리지 않았다. 줄 설 필요 없는 사람들, 간부 전용 상점의 운영 방식. 특공만으로는 부족하다. 간부들에게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간부 전용 상점 시스템이다. 겉에서 보면 그냥 관리소 건물처럼 커다란 회색 벽과 단단한 철문뿐이다. 간판도 없다.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문만 열고 들어가면 북한 주민이라면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풍경이 펼쳐진다. 수입 향신료, 유럽산 초콜릿, 중국산 냉동새우, 일본산 라면, 러시아산 맥주.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도 신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여긴 시장이 아니에요.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허가받은 사람만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들은 줄도 서지 않는다. 일반 주민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던 날에도
간부들은 조용한 상점에 들러 장바구니 한가득 물건을 담아왔다. 숨어있는 사치 드러낼 수 없는 생활 방식. 간부들은 특권을 누리지만 그 특권을 절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굶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치는 항상 조용히 이루어진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고 상점은 간판이 없고 전용 병원은 일반 병원 건물 뒤편에 붙어 있고 고급 술과 음식은 검은 봉투에 담겨 이동한다. 철저히 조용히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게 그러나 매일같이 누린다. 이 조용한 사치야말로 북한 간부 특권의 핵심이다. 누군가는 굶는데 누군가는 살이 찐다. 너무 선명한 대비. 북한 전체가 배급 위기를 겪고 공장과 기업소가 멈추고 주민들이 한 끼를 걱정하는 날에도 간부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한 내부자가 했던 말은 너무 차갑고 너무 정확하다. 북한은요, 누군가는 굶는데 누군가는 살이 쪄요. 그게 이 나라예요. 특권이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렸는지는 간부들의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헐렁하고 해진 외투를 입고 다니지만 간부들은 언제나 깨끗한 구두와 두툼한 외투를 입고 나타난다. 그 외투는 일반 주민 월급 100달치를 모아도 못 사는 가격이다. 이 모든 흐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경제. 북한에는 주민들이 사는 경제와 간부들이 사는 경제가 있다. 주민 경제는 장마당, 쌀값, 하루 장사, 생존을 위한 경제다. 간부 경제는 특공, 외화 라인, 전용 상점, 생활을 보장받는 경제다. 이 두 경제는 같은 나라 안에서 돌아가지만 절대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것이 북한 간부 특권 구조의 뿌리다. 북한의 특권 구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은 의료와 안전 분야다. 먹는 것, 입는 것은 어찌 보면 생활의 차이일 뿐이지만 의료와 안전에서 벌어지는 차이는 곧 생존과 죽음의 차이가 된다. 북한 간부들의 특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픈 주민은 참고 일하지만 아픈 간부는 국가가 치료한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아프면 대부분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참고 일한다. 약이 없어서 버틴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다. 약이 없기 때문이다. 진통제 하나도 없고 수술기구가 녹슬어 있는 병원도 많다. 하지만 간부병동은 다르다. 같은 병원 건물 안에 있음에도 두세 개처럼 운용된다. 탈북 의사 출신 증언자가 말했다. 같은 병원인데 간부들은 정문 말고 뒤쪽 별도 통로로 들어와요. 방도 따로 있고 약도 따로 있고 의사도 배정돼요. 간부병동에는 항생제, 수입 진통제, 주사약과 기본 장비가 꾸준히 공급된다. 이 약들은 특별 진료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진료실에 넘기지 않는다. 의사에게 내려오는 지시는 단 하나다. 평범한 주민보다 간부를 먼저 살릴 것. 이 지침은 공식 문서에 쓰여 있지 않지만 모든 의료기관이 알고 있는 불문율이다. 사고가 나면 일반 주민은 자책, 간부는 조사. 북한에서 사고는 흔하다. 노후한 전기시설, 방치된 기계, 안전장비 없이 진행되는 작업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일반 주민은 주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자책을 당한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집에서 누워있다 죽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간부가 다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즉시 의료 인력이 출동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팀이 꾸려지고 간부가 다친 이유가 개혁 대상으로 취급된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일반 주민이 다치면 그냥 개인 문제예요. 근데 간부가 다치면 그건 국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에서 국가는 철저히 누구의 몸이 더 값비싼가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응급차조차 다른 사람 간부 전용 긴급 시스템. 북한에도 응급차가 있다. 하지만 응급차의 우선순위는 존재한다. 한 전직 지역보위부 소속 인물은 말했다. 사고 신고가 2개 동시에 오면 누굴 먼저 가느냐? 답은 하나예요. 신분 높은 집부터 갑니다. 심지어 주민집에 도착해서도 응급차에 실어줄지 말지는 성분지기 배경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간부 가정에서 전화 한 통이면 의료인력, 응급차, 안전요원, 예비 차량, 즉시 움직인다. 이건 북한 내부에서 이미 너무나 당연한 구조다. 간부들의 아이는 다르게 다친다. 교육 건강에서의 절대적 특권. 북한 주민 아이들이 넘어져 다치면 부모는 밥 먹고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자책한다. 병원에 가도 거즈 몇 장 비누로 씻은 후 돌아오면 끝이다. 하지만 간부들의 아이는 다르다. 개인 지도교사가 붙고 교통사고가 나면 전용 병원으로 옮겨지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간부 자녀를 따로 챙기는 문화가 존재한다. 간부 아이들은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며 아플 때는 국가가 대신 치료한다. 북한 내부자가 말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누가 간부 자식인지. 영양 상태부터 달라요. 특권은 단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 무엇이든 숨길 수 있는 사람들 보위부와 간부의 상호보호. 북한 간부들은 실수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일반 주민처럼 다루어지지 않는다. 보위부는 그들을 체포하거나 공개 처벌하기보다 대부분 내부 조정으로 끝낸다. 직위 이동, 지방 발령, 일정 기간 감찰, 서류상 징계만 기록. 실제로 감옥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왜냐하면 보위부 역시 간부들의 존재가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직 보위부 관계자가 말했다. 간부를 잡아넣으면 그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따라서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이 받을 처벌을 대부분 면제받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특권은 더 강화되고 책임은 더 흐려진다. 결국 이 구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누구를 먼저 살리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체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북한은 평범한 주민의 생명보다 간부들의 생명을 훨씬 더 우선적으로 다룬다. 사고, 질병, 위급 상황, 모든 순간에서 간부들은 보호받고 주민들은 버려진다. 이 체제는 권력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안전망이 완벽히 작동한 결과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북한은 간부들 때문에 돌아가요. 그래서 간부들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하는 건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잔인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다. 북한 간부들의 특권은 단순히 직위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얽혀 있다. 그 손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위기를 감춰주고 은밀한 거래를 이어가며 거대한 특권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이 네트워크를 내부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부른다. 라인.
라인은 사람 한 명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상사, 부하, 고위부서, 외화벌이 조직, 보위부, 금융 담당자, 그리고 때로는 간부의 가족까지 포함한 권력 생태계 전체를 의미한다. 이 라인이 유지되는 한 간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인이 없는 간부는 간부가 아니다. 북한에서 간부는 임명으로 시작하지만 생존은 라인으로 결정된다. 잘 알려진 내부자의 말이다. 간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책상 위의 간부, 그리고 진짜 간부. 책상 위의 간부는 직위만 있는 사람이다. 한번 삐끗하면 쉽게 잘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반면 진짜 간부는 지도부 보위 부무역 라인 특수 공급 라인과 굵은 연결을 가진 사람이다. 이 연결들은 정기적인 술자리, 비공식 모임, 선물 주고받기, 해외 출장 명단 공유 등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권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흘러들어간다. 감춰주는 사람들, 간부 비리를 덮는 구조. 북한 간부들은 대부분 부정부패를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에서는 정직하게 일해서는 간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물자를 뺏어 팔고 외화벌이 라인을 이용해 돈을 만들고 지역 주민에게 뇌물을 받고 심지어 배급 물량을 조절해 자신의 입지를 다진다. 하지만 간부 비리는 웬만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리를 감춰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위부, 당 간부, 행정 책임자들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서로를 보호한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간부들은 서로를 고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고발하면 다 같이 무너지니까요. 이 구조는 마치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어놓은 것과 같다. 누군가 한 명이 끊어지면 모두가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로를 끊지 않는다. 오히려 더 촘촘하게 묶는다. 주민의 삶은 숫자지만 간부의 삶은 권력이다. 북한 행정보고 체계에서는 주민들의 고통은 한 줄 보고서로 축약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식량난 심화, 주민 불만 증가,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 지연, 전기 공급 불안정 지역 확대. 그러나 간부들의 문제는 보고서 서류 묶음 전체를 차지한다. 심지어 회의가 여러 번 열린다. 간부가 아프면 그는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호한다. 반면 주민이 아프면 그는 노동력 중 하나로 처리된다. 이 차이는 그들의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내부자가 이렇게 말했다. 주민은 숫자고 간부는 생명입니다. 이 말은 북한의 생명 가치 기준이 권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권력은 서로의 비밀을 먹고 자라난다. 북한 간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는 피도 충성도 아니라 비밀이다. 간부들의 약점, 불법 거래, 불륜관계, 외화 사용 내역, 불법 해외 영상 시청. 이 모든 비밀은 서로를 잡아두는 강력한 족쇄가 된다. 보위부는 간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간부들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왜냐하면 보위부 또한 간부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공급과 특권을 함께 누리기 때문이다. 보위부가 간부를 얽어매는 방식은 단순하다. 우리가 알고 있다. 당신도 우리를 알고 있다. 이 무건의 룰이 두 집단을 끈끈하게 묶는다.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둘은 서로 없으면 위험해지는 관계가 된다. 이 구조는 내려올 수 없다. 특권은 승진이 아니라 탈출 불가능한 계급. 복잡하게 얽힌 라인과
감춰진 비리 구조 속에서 간부들은 결국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자리가 된다. 한 내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간부는 올라가는 건 쉬워도 내려오는 건 지옥이에요. 내려오면 바로 먹을 것도 전기도 약도 없어지니까요. 즉, 간부들의 특권은 좋아서 가지는 자리라기보다 잃으면 죽는 자리에 가깝다.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비리를 감추고 충성을 과장하고 상대의 약점을 잡으며 전체 구조에 맞춰 움직인다. 이것이 북한 간부 사회를 더욱 폐쇄적이고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 결론 특권층은 스스로 유지되지 않는다. 북한 간부들의 특권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네트워크는 부패, 두려움, 비밀, 충성, 계산, 그리고 서로의 필요로 얽혀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연결된 구조가 간부 한 명의 자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이 구조를 떠받치기 위해 가장 아래층의 주민들이 끝없이 희생된다. 이것이 북한의 특권 구조, 그 본질이다. 북한 간부들의 특권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특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누군가가 항상 고통받고 희생되어야 한다. 북한 내부자들은 이것을 밑을 눌러야 위가 올라간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오막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간부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부담을 떠넘기는지 그 어두운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주민이 불평하면 간부는 책임을 피한다. 북한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이나 배급을 못 받은 주민이 아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책임을 피하려는 간부들이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힌다. 주민의 태만으로 생산량 저하, 일부 주민들의 사상 미흡, 주민이 지시를 정확히 수행하지 않음. 원인은 항상 아래층에게 있다. 간부들의 관리 부족이라는 문장은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한 내부자는 말했다. 주민이 굶어도 국가는 죄가 없고 간부도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건 항상 주민이에요. 주민이 배급을 받지 못하면, 주민이 준비를 못해서, 주민이 추위에 떨면, 주민이 대비를 못해서, 주민이 사고로 죽으면, 주민이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고 특권은 위로 쌓인다. 주민 감시 시스템은 간부의 방패막이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은 주민의 일탈을 막기 위한 도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말한다. 이 감시 시스템은 실제로는 간부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책임이 간부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주민이 불만을 말하거나 남한 방송을 보거나 국경을 넘으려 하거나 시장에서 금지된 물건을 팔려고 하면 간부들은 이렇게 말한다. 빨리 잡아라. 우리 관리 실패라고 위에서 말하기 전에. 즉, 감시는 주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주민은 문제고 간부는 해결 대상이다. 북한 내부 문건에서는 주민의 문제는 사상 문제로 취급된다. 하지만 간부의 문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주민이 사고를 당하면 사고 경위 조사 후 책임자 처벌로 끝난다. 하지만 간부가 사고를 당하면 간부 회복 지원, 책임 라인 교체 검토, 의료 물량 확보,
이렇게 상세하게 국가 차원에서 움직인다. 한 내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민은 문제고 간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간부의 물량을 지키기 위해 주민의 몫을 줄인다. 간부가 받는 특별 공급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주민 몫이다. 평양의 고기 물량이 부족해지면 주민 배급을 줄이고 특별 공급을 유지한다. 수입 물자가 모자라면 일반 시장 공급을 줄이고 간부 상점부터 채운다. 한 상점 관리자의 증언이다. 수입이 늦게 들어오는 달이면 일반 상점은 텅 비어요. 근데 간부 상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린 그쪽부터 먼저 채웁니다. 주민의 부족함은 간부의 풍족함을 위한 재료가 된다. 간부들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문제를 지운다. 북한 주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고된다. 그러나 간부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워진다. 비리 조용한 인사이동, 폭행 증거 삭제, 외화 착복 내부 조정, 불륜 관련자 재배치, 사고 비밀 처리, 주민은 기록으로 남고 간부는 기록에서 지워진다. 한 내부자의 말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말해준다. 북한에서 진짜 사라지는 건 주민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기록이 지워지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한 간부로 돌아간다. 이것이 특권층의 무기다. 결국 누가 고통을 떠안는가? 간부의 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부담을 만든다. 그리고 그 부담은 절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항상 아래로 내려준다. 간부의 실수는 주민이 책임지고 간부의 부정은 주민이 눈감아야 하고 간부의 부족분은 주민의 배급에서 빼고 간부의 안전은 주민의 감시로 유지되고 간부의 자녀는 주민의 노동으로 교육되고 간부의 생활은 주민의 희생으로 유지된다. 북한의 특권 구조는 위로 갈수록 더 안전해지고 아래로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피라미드다.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간부들은 말없이 버티고 그 밑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주민들이 짓눌린다. 내부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간부들은 주민 덕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알아도 신경 안 쓰고. 이 말은 북한의 특권 구조를 가장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 북한 내부자들은 특권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특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더 숨어요. 사람들은 더 못 보게 되고 간부들은 더 확실히 누리게 되죠. 북한이라는 체제는 언제나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특권의 구조다. 이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간부가 교체돼도 배급난이 와도 국가가 위기에 빠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권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권은 보상이고 동시에 족쇄다. 간부들은 누리는 만큼 그 특권에 묶여 있다. 이것은 외부자가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간부들은 고기와 술, 외제, 담배와 전용 차량을 누린다. 그러나 그 뒤에는 끊임없는 충성 확인, 감시, 평가가 붙는다. 한 내부자가 말했다. 특권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데 그걸 유지하려면 그 이상의 걸 내놔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가족도. 이 말은 북한 간부들이 누리는 특권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임을 설명한다. 특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로부터 우리는 너를 붙잡고 있겠다라는 암묵적 약속이다. 그래서 간부 사회에서는 퇴직이 없다. 있다고 해도 평범한 퇴직이 아니다. 특권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일반 주민과 다르지 않게 무너진다. 간부들의 두려움은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간부 사회에서 가장 큰 공포는 특권을 잃는 것이다. 직위가 잘리는 것, 공급이 끊기는 것, 전용 차량이 회수되는 것, 자녀 혜택이 사라지는 것. 이 공포는 그들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만든다. 공포는 언제나 아래로 향하기 때문이다. 주민 통제 강화, 감시 확대, 단속 강화, 배급 조정, 외화 압류. 간부들의 두려움은 주민들의 일상을 더 힘들게 만든다. 북한 내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간부가 무서울 때 제일 먼저 고통받는 건 주민이에요. 간부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주민이 가서 떠받쳐야 되거든요. 이 말은 북한의 구조가 위기가 올수록 더 잔혹해진다는 본질을 드러낸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의 특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신에게 돌아오는 위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평양의 특정 구역에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본다. 특수상점에서 검은 봉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본다. 간부 차량이 검문 없이 지나가는 것도 본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말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이야말로 북한 특권 구조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진짜 질문은 하나뿐이다. 북한 간부들의 특권은 누가 누리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희생으로 유지되는가에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명확하다. 바로 그 아래에서 매일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주민들이다. 그들의 노동, 그들의 인내, 그들의 침묵, 그들의 희생이 간부 사회의 특권을 떠받치고 있다. 북한 간부 사회는 특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은 수많은 주민의 고통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북한 내부자들은 특권 구조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주민이 버티는 한 간부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주민이 무너지면 간부들도 무너져요. 지금 북한이 겪는 위기는 특권층의 위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위기다. 주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특권도 함께 무너진다. 특권은 사람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만 그 희생이 바닥나면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북한 특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 말은 북한 체제가 지금 어떤 경계 위에 서 있는지를 가장 조용히 말해주는 문장이다. 결말 북한은 두 개의 나라다. 하나는 가난과 부족함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통로와 특별 공급, 전용 병원과 전용 차량 속에서 다른 세계를 사는 소수 간부들의 나라. 이 두 나라는 같은 영토 안에 존재하지만 서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 그 깊은 틈이야말로 북한이라는 체제가 지닌 가장 큰 비극이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